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자폐증 감각 조절 문제 어떻게 재활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폐증이라는 것은 스스로 닫은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스스로 닫은 병이 아니라 발달 지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 아동들의 감각 조절 문제,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인간의 이 발달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M이 이제 정신, 마인드, 네, 정신의 영역이고, 이 B는 브레인, 뇌의 영역입니다. P는 피지컬, 신체 영역인데, 인간의 이 정신은 안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정신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정신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뇌세포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신체는 뇌와 이렇게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가 뇌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뇌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눈은 우리 후두 옆 쪽으로, 귀는 척도 옆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코나 혀는 또 변연계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뇌랑, 뇌도 사실상 이렇게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온몸의 피부도 또 이 두정엽 쪽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정신과 뇌와 신체는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자폐증으로 판정받은 아이들, 이게 발달 지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가 뇌랑 연결돼서 그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들이 이 영역을 넓혀가면서 발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가 처음부터 발달되는 게 아니라, 이 뇌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뇌세포들이 처음부터 발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망이 이렇게 축색돌기, 수상돌기 해가지고 이게 자라나죠. 이렇게. 그게 인간의 뇌발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뇌세포와 B라는 뇌세포가 연결되고 또 수많은 뇌세포들하고 연결이 되는 게 인간의 발달인데, 그래서 이 뇌세포가 연결망을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폭넓게. 그래서 아기의 이 뇌도 이렇게 뇌세포가 폭넓게 연결되는 발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을 보게 되면은 눈맞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맞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눈맞춤을 잘 못하니까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들이 발달되지 못했고 그 연결망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귀도 마찬가지죠. 귀와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들이 발달하지 못했고 연결망을 깊이 넓게 형성하지 못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장미꽃이라는 그 장미꽃이 떠오르기도 하고 장미꽃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추억. 그리고 그 추억을 인식하면서 가슴이 찡해오는 느낌도 받아요. 이런 게 뇌세포가 폭넓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귀는 측두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보았던 장미꽃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측두엽에서 눈과 연결되어 있는 후두엽 쪽도 이렇게 연결망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팍팍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 뇌세포 연결망이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발달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보면은
어떤 물건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잘 피해 가거든요. 동물들도 보면 어때요? 잘 피해 다니죠, 고양이들도. 근데 깊은 감정을 느낀다든지 깊은 사고를 한다든지의 장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깊은 사고라는 것은 뇌세포의 연결망이 깊이 연결되는 거죠. 우리 뇌에 이 대뇌 피질이나 대뇌 변형계나 이 뇌관까지 깊이 있게 뇌세포들이 연결되어야 되고, 이 뇌세포가 측두엽이나 후두엽이나 두정엽이나 전두엽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결망을 형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달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발달 과정인데, 이런 발달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감각기관과 뇌가 잘 연결되지 못하고, 그 뇌세포들이 잘 연결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 뇌세포들이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발달되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팜 뉴스에서도 보면은 자폐증에 흔히 보이는 감각 조절 문제, 어떻게 치료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이 답변을 잘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이 재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난감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뭐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뭐 약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뇌세포들이 발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뇌세포들이. 그래서 이 뇌세포가 발달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부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의학처럼 눈에 문제가 있으면은 안과, 또 뭐 귀나 또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또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재활은 가장 중요한 게 발달의 단계부터 발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각이 발달될 수 있게끔 아이한테 다양한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신체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서양 학문에 의해서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조하고 무용은 좀 다르죠. 무용은 어때요? 그 정신세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무용인데, 체조는 그냥 신체의 기능을 발휘하죠. 그래도 체조도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돼서 진행되는 거고, 무용도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감각 문제다 그러면은 처음에 발달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7살인데 발달 수준이 어디에 와 있나,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의 발달 수준을 쭉 측정을 해보니까 아이 발달 수준이 예를 들어서 12에서 18개월 수준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활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활동은 뭐예요? 끊임없는 동작 모방 활동들, 그리고 몸을 뭐 평균대 활동이라든지 계단 오르기라든지, 7살이니까 이제 정신 발달은 12에서 18개월 충분히 가능하죠. 등산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깡총깡총 뛰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시켜주면서 이 아이의 발달을 단계별로 꾸준히 끌어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12에서 18개월, 18에서 24개월, 24에서 36개월, 36에서 48개월 발달로 꾸준히 가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감각 운동적인 측면들을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정신과 뇌와 신체는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만 발달시키겠다, 정서만 발달시키겠다, 뇌만 치료하겠다, 신체 기능만 좋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총체적인 발달의 세계를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깨야 될 고정관념이 신체 활동은 신체 활동이 아니라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함께 움직여지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 감각 운동에 문제가 있다, 감각 조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아이들은 다양한 이 운동은 정신 내 신체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이 7살이라도 12에서 18개월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적합한 활동이 필요하다. 거기에 적합한 활동은 우리가 동작 모방 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분야의 책들을 몇십 권을 집필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공을 들여서 집필했던 책들이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었어요. 12에서 18개월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18에서 24개월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24에서 36개월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단계별로 발달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폐증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닫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생각이 다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자폐증은 발달 지체다. 발달 지체이기 때문에 발달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달 장애 또 자폐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학부모님들, 또 재활치료사분들, 또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또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